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에 떨고 있을 국가는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의 영토와 반도체 산업을 탐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남아시아 태평양 진출로에 위치한 대만을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해역을 시작으로 대만 본토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뒤 후에 미국에 맞서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이죠. 2022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중국이 자체 제작한 공공사명 항공모함이 진수대기 중인데요. 앞으로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남중국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만에 지원오는 국제사회의 함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두게 되면 세계 패권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먼저 대만 앞바다를 통해 중동의 석유를 수송받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송 루트와 중동과 유럽으로 향하는 무역 항로 역시 이곳을 지나기에 대만과 인근 바다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수급과 무역 항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배치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대만 앞바다에서 영향권을 잃게 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원활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아 중국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추가로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현재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반도체마저 손에 넣게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요. 대만은 자신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에게 맞서기 위해서 스스로의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진 반도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서도 유사시 전 세계가 대만을 도와줄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전이 일고 있습니다. 대만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줄 알았던 미국이 다시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미국의 대만 개입은 불투명해진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요. 6월 3일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히자 대만 여론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팔라딘 자주포의 계약 취소와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의 계약 취소 역시 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개입하겠냐라는 질문에 1초의 망설임 없이 예스를 외쳐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기존 입장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대만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반도체 기술력마저 전부 한국에게 따라잡히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이 아닌 한국과 첨단 기술 동맹을 맺게 되자 대만은 기술력과 공급망 주도권을 전부 한국에게 내어주게 됐고 그로 인해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필요성이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 판매 취소 또한 대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미국은 대만의 자주포 구매 요청을 승인하며 2023년에 첫 인도를 시작해 2025년까지 40문의 자주포를 인도한다는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대만이 도입하려던 155mm 팔라딘 자주포는 30km의 기본 사정거리를 통해 섬나라인 대만에 상륙 시도하는 중국 군함과 상륙정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무기이죠. 그러나 바로 며칠 전 미국 국무부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군수물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대만에 허가했던 자주포 판매 계약을 돌연 취소하는 등 호의적이었던 태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공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도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3년 전에 미국과 추가로 계약한 최신형 방공장치의 도입이 순조롭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이 합의해 도입하기로 계획한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어트 도입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위기에 놓였다고 밝히며 2025년 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계획이 달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말했죠. 입장을 바꾼 미국 정부의 판매 거절로 인해 대만의 방어 능력에 큰 구멍이 생겼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당한다면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밝힌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계약 취소 결정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되살리기까지 했죠. 현재 대만 내부에선 미국에게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줬는데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만은 지금까지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던 요소인 TSMC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 이전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대만이 아닌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통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선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가장 거슬릴 부분이 반도체라 이것만 해결하면 미국의 경제적 손해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TSMC 반도체 해외 이전 계획에 대한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우선 대만 TSMC의 창업주인 모리스 창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대만을 반도체 요새로 만들기 위해 해외 공장 건설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TSMC의 해외 투자는 창사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국제화 흐름에 조금씩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이젠 TSMC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 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TSMC는 설립 초기 대만 정부가 5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절반 정도의 국영기업으로 운영해왔지만 공격적인 기술 투자와 글로벌 경영을 하기 위해 민영화에 나선 결과 현재는 아시아 최대의 시가총액을 가진 첨단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TSMC의 지분 중 78%가 외국인 지분으로 대만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이 TSMC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즉 78%의 외국인들이 대만 TSMC에 향후 투자와 공장 건설 등 주요한 경영 현안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이들 중 대부분이 미국계 지분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계 주주들의 의사대로 대만 TSMC는 창업주의 뜻과는 반대되게 해외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센터 건설 등 대만에서 벗어나 수십조 원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중 대규모로 투자한 곳이 다름 아닌 미국인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계 대주주들이 대만의 TSMC 경영에 참가해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겨온 것으로 이는 향후 대만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하여 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기업 흡수 전략으로 인해 대만은 지금 초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자국 본토에 이제는 최신식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줘야 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만 TSMC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대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대만이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알아서 잘 헤쳐나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